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무는 대단해. 오, 나무가 어떻게 대단한지 우리 한번 볼까? 네, 책을 보여주실 때에는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이야기 속에 있는 공간을 연결해 보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의 이야기가 스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나나 로켓을 보시면 융합형 과학 그림책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가지고 정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떤지의 인지적인 정보의 그림의 제목이 아니라 나무는 대단해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기 신갈나무는 다람쥐보다 작지만 지금은 작지만 보이세요? 여기에 다람쥐가 있고요. 신갈나무는 바로 참나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머님이 이야기로 알고 계신다면 한 번 더 덧붙여서 얘기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엄마 신갈나무는 이렇게 커. 다람쥐가 나무 꼭대기까지 달리게 하고서 어휴 숨차하겠네. 나무는 대단해. 이 말이 끝에마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읽어주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롱조롱 매달린 신갈나무꽃. 꽃이 활짝 피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조롱조롱 매달려 있다는 거. 그래서 다람쥐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마다 조롱조롱. 따뜻한 봄볕에 신갈나무 꽃송이가 톡톡 터지면 봄바람에 실려 꽃가루가 폴폴,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멀리까지 폴폴. 의성어 의태어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친근감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극해 주신다면 조금 더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익숙하게 접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바로 도토리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까 한번 꽃가루는 어떻게 날린다고 했었죠? 네, 폴폴. 네, 도토리가 아무리 많아도 신갈나무는 하루하나 예쁘게 키우지 나무는 대단해. 와삭와삭 꼬독꼬독 다람쥐 밥 먹는 소리가 시끌벅적하지만 신갈나무는 밥 먹을 때도 가만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엄마가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동물이 열매를 먹는 소리는 표현하지만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신갈나무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가만가만. 나뭇잎으로 햇빛 받고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면 식사 끝 이런 표현이 있다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오나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비바람이 휘잉휘잉. 다람쥐는 나무 구멍 속에 꼭꼭 숨지만 신갈나무는 비바람 속에서도 우뚝. 뿌리가 흙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끄떡없지. 나무는 대단해. 자, 이야기들에 이렇게 사계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여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겨울바람에 이파리가 우수수 하고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다람쥐는 겨울잠만 콜콜.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를 가지고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관찰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엄마의 목소리로도 들려줄 수가 있지만 아이들한테 소리를 가지고 나무의 관찰의 흐름을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번 나무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에 나무에 관련된 책들이 어떻게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지 또 찾아보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무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보통 몇 권의 책이 나올까요? 이렇게 검색을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벌써 나무에 대한 책이 13권.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시면 이 책이 과학책이고 수학책이고 사회책이고 따로 구별되지 않고 아이들은 나무에 관련된 책 표지를 보면서 이 중에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바로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고르는 방법인데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은 영역별 편독에 대한 개념은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읽었던 책이 바로 나무는 대단해였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호기심 백과 큐에서는 백과를 가지고 식물을 한번 찾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한번 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은 도서 중에서 나무는 대단해 책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는 거예요. 과학책인데 이야기를 언어로 들려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학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어에 대한 이야기책으로 자극해서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15권 나무는 대단해.
아기 신갈나무는 다람쥐보다 작아. 작지만, 지금은 작지만, 네, 지금 엄마 들으시듯이 신갈나무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커. 들려주면서 소리를 가지고 그 다람쥐가 이야기에 생동감 나무 있게 들려준다라는 꼭대기까지 거죠. 달리게 하고서 이렇게 보다가 아이들이 그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 이 그림 너무 예뻐요 라고 했을 때 하겠네. 여기에 보시면 독서 활동에서 나무는 스크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그림을 다시 독서 활동에서 그림 저장을 해주시고 스크랩을 해주신다면 이렇게 아이들만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조롱조롱 매달린 신갈나무꽃.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지? 언제 꽃을 피울지 신갈나무는 알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다람쥐도 보여주시면 보는 사이에 가지마다 네. 조롱조롱. 네,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읽어주는 거와 또 이제 북패드를 통해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줬을 때의 좋은 점은 바로 종이책을 통해서는 이야기에 대한 자극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리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오감을 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핸즈온 리딩,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책 읽기를 도와준다면 단순하게 읽기를 하고 단순하게 들려주기를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구성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못지않게 지금 저랑 독중 활동을 배워보신 거고요. 그 다음 독후 활동은 바로 연계별 독서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한테 자연 관찰을 잘 익혀주고 싶다면 이야기로 먼저 흥미를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